야, 이거 어저께 설명 다 했던 건데 이제 그냥 숫자 놀이거든? 상용문어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자, 결승제까지 한번 나가보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는 로그 38.5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85니까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났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제 1이 빠지니까 1.5855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 별거 아니지?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모양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가 4, 하나, 4, 5잖아. 그럼 여기가 5855랑 두 개 더하면 딱 1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이너스 5 더하기 2.5855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적용을 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5라는 게 로그 10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그 다음에 2.5855가 로그 385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x는 이제 이게 x가 되겠죠? 설명 지금 다 따라오니? 별거 아니야. 그냥 숫자 놀이 하는 거고. 이런 거 활용해서 그 밑에도 한번 해봐요. 그 유제 9번 밑에 문제 가볍게 한번 보고 또 넘어가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을 많이 까먹어서 일단 요거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정확히 30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두 번째 시간에 상용 로그 마무리를 하고 1시간이 더 확보가 되니까 마지막 1시간은 함수 들어갈게요. 함수.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지수 로그를 활용해서 함수에다가 적용을 할 거거든. 오늘 그거 잔뜩 하려고 했는데 아이 진짜 숙제 잘해봐 진짜. 진짜. 해봐요. 유제 문제 좀 봐봐. 강경책을 배웠어. 엄마한테 꼰지를까? 우리 애가 숙제 안 해왔어요. 이러면서. 진짜? 중학생 다루듯이 한번 해봐. 중딩 수업하듯이 한번 해. 내가 못할 줄 알아 그거? 우리 애가 숙제를 안 해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까? 몇 월 며칠 숙제를 안 해왔네요. 이럴까? 초딩이야. 야,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유제 9번인데 그냥 이제 모양을 자꾸 맞춰보는 거거든? 자, 봐봐. 5.16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1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기본적인 발상이. 그러면 얘는 로그 5.16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설명 이해가 되니? 히터가 엄청 빵빵하다. 안 덥냐? 이러니까 애들이 자지. 히터가 너무 빵빵하잖아. 자, 두 번째 보면은 항의 좀 시킬게요. 와, 이 변태들 진짜 소수점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4개 들어갔지 소수점이.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5.16. 그러니까 5.16이랑 비교해봤을 때 앞으로 이제 0이 4개가 더 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로그 5.16. 잘 따라와 자꾸. 수업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자기 걸로 만들어. 됐지? 여기까지? 자, 3번이요. 그 다음에 얘는 3.7126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설명 이해가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은 그대로 써주고요. 0.7126을 로그 5.16 갖고 노는 거지. 그럼 저기 3을 516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설명 따라오니? 1160. 자, 4번이요.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잡고 가야 되는데, 자, 봐봐. 2874랑 7126 더하면 1 나오죠. 정확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눈에 들어와? 방금 말한 거. 2874랑 7126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거 눈에 들어오니? 그러면 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0.7126 이렇게 더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2 그대로 써주시고요. 얘가 로그 5.16.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2니까 0.0516인가?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x자리에 이걸 넣으면 됩니다. 설명 따라왔어? 알겠지?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자, 필수예제 6번이요. 야, 이것도 어저께 설명했던 거지. 기억나니? 필수예제 6번? 어저께 설명했던 건데, 내가 이제 상용로그 설명하면서 어저께 강조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자릿수를 알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목표였잖아. 그러니까 상용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생각해봐. 이게 50제곱이지. 그럼 이게 상상하기 힘든 숫자야. 205, 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에 500제곱이라고 상상해봐. 상상할 수 있어? 상상 못합니다. 나는 뭐 2에 5000제곱은 못할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데 자릿수를 알기 위해서 상용로그를 써주면 적당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용로그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본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50 곱하기 0.30 하나인데 15.05 나오나? 이거 맞니? 15.05 맞죠? 그쵸? 자, 그럼 생각해봐. 지표가 15지.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이 15면은 실제 자릿수는 몇 자리? 16자리. 어저께 수업했던 거 기억나? 정수 부분보다 한 자리 더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번을 보면은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20 곱하기 로그 2에 10 곱하기 로그 3이에요. 그러면 0.60이니까 6.02인가? 맞니? 6.02에다가 4.77 하나인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대충 10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10점 얼마니까 자릿수는 몇 개? 11점. 어때? 이 상용로그라는 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일종의 300년 전에 나온 계산기라고 보면 돼요. 300년 전에 나온 슈퍼컴퓨터 기술이야. 일종의. 옛날 거긴 하지만. 진념의 수학자 네이피어. 자, 넘어가자. 뭐 예를 들어서 10번이랑 11번 이런 것도 있는데, 야, 문제 좀 읽어봐요. 야, 한번 풀어봐. 시간 잠깐 줄게. 11번은 내가 풀어줄게. 근데 10번은 방금 했던 거랑 원리가 똑같지? 그쵸? 10번은 원리가 똑같고, 사실 11번도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아닌가? 기억나? 11번이 뭐였냐면은 상용로그를 활용하는 마지막 방법. 최초의 숫자. 그러니까 최고 자리 숫자나 최초의 숫자나 똑같은 표현인데, 아무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죠. 10번은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11번? 11번 같이 시간 좀 줄까? 몇 시간 좀? 해봐요. 아무튼 상용로그 끝내고 오늘은 지수함수 들어가자고. 지수함수 들어갈 수 있겠지? 4단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운데? 4단이? 지수함수 하나만 들어가면, 그래, 지수함수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다. 지수함수 딱 한 개만. 4단은 딱 절반만 나갈게요, 오늘. 딱 절반은 나갈 수 있겠지. 1시간이면. 애들이 잘 따라와야 되는데. 함수 개념이 약하면 또. 자, 같이 한번 가보자. 11번이요. 일단은 3의 10승의 최고 자리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봐. 0.477 하나니까 얘가 정확히 4.77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까지는 괜찮니? 아 됐어 안 됐어. 로그 3이 0.477 하나. 아니 그니까 이게 10 곱하기 로그 3이잖아. 됐죠? 아, 네. 그 다음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4 더하기 0.77 하나지. 그러면 4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0.77 하나가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로그 4는 2로그 2니까 뻥튀기 해주면 0.60이 나오죠. 근데 여기가 0.77 하나잖아. 602보다는 더 큰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로그 5를 따져봐.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 이런 건 이제 많이 해서 괜찮지. 어저께 많이 했었지. 0.6, 99. 아, 안 돼, 안 돼. 더 커야 돼. 0.699. 그럼 로그 6으로 가자고. 로그 6은, 야, 저거 두 개 더 해봐. 로그 6이니까 0. 얼마 나오죠? 0.777 하나. 잠깐만, 0.77, 0.777? 0.7781인가? 아, 헷갈려. 오, 이야, 씨. 아주 근사합니다. 0.77 하나, 778 하나. 아주 근사하죠? 그치? 비슷해. 77 하나, 778 하나.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얘는 4 더하기 0.699보다는 크고, 4 더하기 0.77 하나가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생각하는 거. 0.7781 하나. 오케이? 맞죠? 근데 이제 얘는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4 더하기 로그, 야 흐름을 봐. 흐름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로그 아까 3의 10제곱이었지? 그 다음에 얘는 4 더하기 방금 로그 6인가? 맞죠?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어쨌든 3의 10승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부등식의 관계를 봤을 때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설명 완전히 이해가 돼? 어저께 설명했던 거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 그럼 맨 앞에는 뭐로 시작을 하겠어 당연히? 5점 얼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는 맨 앞자리 숫자는 5가 될 것이다. 오케이? 넘겨봐. 자, 7번이요.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자. 이것도 사실 어저께 설명했던 건데 얘는 이제 보면은 2분의 1을 반복해서 곱하는 거니까 소수점 아래로 막 내려가겠지? 맞아? 소수점 아래로 엄청 막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건데 처음으로 이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어저께 설명을 했던 거라서 그냥 로그를 씌우면 됩니다. 그냥 로그 씌워주면 이렇게 가는 건 괜찮냐? 마이너스 30에다가 와 근데 나 이 소수점 계산 진짜 못하겠다. 야 곱하기 좀 해줄래?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9 아 이거 맞나? 마이너스 9.03인가? 네. 나 산수 못하겠어. 산수 못하겠어. 마이너스 9.03 나오죠. 그럼 얘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 형태로 가야 돼 얘들아. 그래서 소수 부분이 뭐 0.03 아니냐? 이렇게 하면 틀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알겠지? 이거 안 돼요. 왜냐면 뒤에가 음수라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아이고 0.97인가?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럼 어쨌든 여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할까? 뭔 소리야. 10번째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잖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잖아. 어저께 수업했던 걸 잘 떠올려봐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사용 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정수 부분은 활용이 있고 소수 부분 활용이 있는데, 정수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릿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지금 큰 수가 아니라 작은 수잖아. 작은 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안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작은 숫자는 이렇게 음수로 나오겠지? 정수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은 10번째에서 그렇게 된다.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9면 어떻게 되는 거야? 9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 등장한다. 기억나니? 어제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기억나?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10번째라고. 수업을 복습을 자꾸 해야 돼. 무조건 복습해야 돼. 알겠지? 항상 들어야 된다. 성철이도 저기 어저께 거 영상 다시 봐. 네. 알겠죠? 무조건 봐야 되고 안 보면 또 못 따라와요. 가만히 있어보자.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12번 해봐요. 시간 줄게. 풀어봐. 방금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봐.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거야. 누가 또 개판인지 한번 볼까? 진짜 숙제 좀 잘해보자. 제발 부탁할게. 그러나 씨 1시간 전공해서 몇 년씩 그것도 모르겠어. 가보자. 12번이야. 자, 10분의 3에다가 이제 10번 작업을 하는 거지. 해보면은 자,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이거니까 이게 맞아. 산수 이렇게 못하겠지? 0.477 하나 빼기 1 이거 계산 되니? 야, 나 계산 좀만 더 줄래?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5.9.522고 이렇게 나온대. 계산해보면. 그쵸? 자, 그러면 그럼 끝났네. 얘를 또 이렇게 보는 거지.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0.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여기 자세한 거 생략하고. 어쨌든 여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잖아.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게 처음 등장하냐면 10번째입니다.
헐? 이 소수점을 굳이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업 문제가 조금 어려워. 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 13번.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알파를 10번 곱하면 88자리.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알파를 10번 곱하면 88자리잖아. 자, 그럼 88자리라는 게 10의 87승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이거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지. 이건 설명 이해가 되나?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88자리라면서 여기다가 공을 87개 붙이면 88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는 작아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어쨌든 로그를 씌우면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얘네가 원하는 거는 지금 알파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 알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준다라고 상상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설명 이해가 돼? 마이너스 하나 붙인 건데? 별거 없어. 마이너스 하나 붙인 거야. 수지 따라왔어? 얘들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얘는요,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8에다가 이제 뭔가 소수 부분을 하나 빼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9에다가 어떤 소수를 이제 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은 어쨌든 요 놈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나와 지금? 정신 차려. 요 놈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9지?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9니까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 자리? 9번째 자리라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9니까 소수점 아래 9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관계식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요런 거는 괜찮니? 이렇게 끌어내는 거? 요거 괜찮냐고? 기준 지금 따라왔어? 성철이는? 여기 지금 얘 상현하고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괜찮아? 지금 유상이는 어떤데?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 돼요? 여기에서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시고 요런 모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8이라고 해서 8번째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여기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항상 소수 부분은 양수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라.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다. 이거 음수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넘겨봐. 8번. 자, 요거는 이제 어저께 설명했던 내용에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던 건데, 자, 요렇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거기 1번을 보면은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어떤 기법을 이용해야겠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정확히 말하면 차가 뭐지? 복습 안 했냐? 소수 부분이 같으면 차가 정수예요. 1번 옆에다가 써놔. 소수 부분이 같으면 차가 정수다. 여기 1번 옆에다가. 그럼 2번은 어떻게 가니? 합이 정수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그냥 더하면은 정수가 나온다.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 자, 1번을 보면은 발전 예제리가 조금 어렵긴 하겠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어쨌든 이제 로그 x랑 요거의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차가 정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갑시다. 근데 기왕이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게 좋겠지? 기왕이면? 아, 2로그 x가 정수라고. 괜찮니? 지금 들으면서 쓰는 거 맞지? 필기노트에 자꾸 쓰면서 들어. 그냥 듣지 말고. 로그 x는요? 아이고. 로그 x는 지금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거잖아.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고. 2배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4도 되고 5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로그 x의 범위가 4부터 6까지 가능한데 이 중에서 정수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4랑 5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유준 어디 가는데? 돼? 괜찮아? 안 되면 얘기해. 도와줄 테니까. 그럼 로그 x는요? 2도 되고 2분의 5도 되는 거지. 헐? 그러면 당연히 x는 10의 제곱도 되고 10의 2분의 5제곱도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어때?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얼마든지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좀 뭐 따라왔어? 한 문제를 풀 때마다 5번씩 점검한다. 됐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소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더했을 때 이제 정수로 나온다는 얘기다. 그러면 로그 x 더하기 로그 루트 x는 잠깐만. 기준이 벌써 또 빠졌어. 아니 성철아 이거 어저께 수업에서 빠졌었는데 이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밑이 10일 때는 여기 생략해요. 네. 알겠죠? 아 이거 알고 있었어? 네, 그 수업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밑을 생략하면 여기 로그 10이야. 알겠지? 밑자리에 이제 10 들어가는 거고. 자, 요겁니다. 요건데 어쨌든 이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하니까 그럼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정수가 된다고. 뭔진 정확히 몰라도.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x의 범위가 이제 이거잖아. 이거니까 로그 x, 그러니까 로그를 생각을 해주면 x의 범위가 저거니까 로그 x의 범위는 7부터 8이지. 근데 2분의 3을 살포시 얹어줘. 그러면 정신 차려. 이렇게 나오죠. 괜찮냐? 미안해. 여기 2분의 3을 이렇게 얹어주면 그러면 얘는 10.5니까 가능한 가능한 정수가 11밖에 없지 않니? 맞지? 얘는 이제 10.5부터 12까지 끼어있는 정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로그 x는 3분의 22. 다시 말하면 7 더하기 3분의 1. 근데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죠. 당연히 뭐가 되겠어? 3분의 1. 어때? 이게 표정이 다 눈빛에 힘이 하나도 없어. 18살짜리 눈빛이 보면 다 죽어있어. 너네 나이 때는 좀 더 뭔가 눈빛이 좀 느껴졌어. 막 빛이 나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어 애들. 내 눈빛이 더 강력할 것 같아. 야씨 나는 늙었잖아. 18살짜리 눈빛이 다 동태눈깔이야. 됐어 여기까지? 밑에 거 풀어봐. 14, 15 똑같은 방식 적용하면 됩니다. 아우 시간 진짜 빨리. 지수함수 나가야 되는데 지수함수 다음부터 숙제 안 하면 진짜 난리 쳐야겠다. 나가야지. 난 지수함수 나가고 싶은데 뒤에 문제가 좀 남았네.
좀 어렵긴 해. 근데 발전 예제라서 쉽지 않아. 그 뒤에도 그렇고. 장성민이 2번 빠졌어. 심각한데. 유성아, 근데 성민이 진짜 어떡하지? 걔 지금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이거?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니까 빼가지고 정수 만들면 됩니다. 얘들아, 집에서 공부할 때 그 필수 예제 밑에 있는 그 풀이 과정 있잖아, 책에. 그거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읽어. 알겠지? 자꾸 읽어. 그거 독해 가능하니? 필수 예제 밑에 그 풀이 과정 다 나오잖아. 자꾸 반복해서 읽고, 어차피 웬만한 거는 내가 수업 때 많이 풀어주니까 내가 풀어준 것도 자꾸 읽어봐. 응? 필기노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자, 14번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이제 차가 정수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상용 로그를 조금 씌워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그러면 자,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두 개를 빼서 정수입니다. 맞지? 그럼 뺄셈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오죠. 3로그 x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그럼 3로그 x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생각해봐. 분명히 이게 정수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끼어있는 정수를 따지면 돼. 그럼 여기에 끼어있는 정수가 땡큐. 9, 10, 11. 12는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로그 x는 3도 되고 얘도 되고 이것도 된다. 야, 그럼 끝났네. 그럼 x는 뭐가 되겠어? x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다 x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15번이요. 근데 처음 공부하면 좀 많이 어렵긴 할 거야, 이런 거. 자, 한번 가볼게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근데 이 멘트를 잘 봐봐. 멘트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로그 x랑 이렇게 써도 되니? 3분의 1 로그 x. 유상, 이제 이런 거 따라와. 3분의 1 밖으로 끌어내는 거. 세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밖으로 끌어낸다고. 이렇게 나오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어쨌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정수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로그 x의 범위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3분의 4를 곱해주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얘들아, 이거만 좀 풀자. 이거만 풀게요.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자 이렇게 나오지. 이것만 풀게. 그럼 얘가 이제 정수니까 다 따져봐. 4부터 3분의 16이거든. 그러면 4도 되고 5도 되죠. 6은 안 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로그 x는 로그 x가 3인가? 그러면 3도 되고요. 4분의 그렇지. 4분의 15도 되죠. 맞지? 맞나? 근데 맞는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여기서 3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그치. 야 봐봐, 성이 잘한다. 로그 x가 만약에 3이에요? 그럼 이렇게 봐봐. 로그 x가 만약에 3이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얘는 그냥 3이지. 로그 x가 만약에 3이면 그럼 얘는 뭐가 나오니? 아이고 얘는 그냥 1이 나오죠. 로그 x가 3이라면 얘는 3이고 얘는 1이잖아. 소수 부분 자체가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서 합이 정수다라는 기법으로 가는데 소수 부분이 만약에 없더라도 합은 정수가 되잖아. 그래서 그냥 합이 정수다에서만 끝나면은 소수 부분이 완전히 0인 경우도 따지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로그 x가 만약에 3이면 소수 부분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근데 소수 부분이 없어도 어차피 합은 정수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합이 정수다라는 것만 따지면은 소수 부분이 없는 경우도 포함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 경우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경우를 제거해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로그 x는 이쪽으로 가야 돼. 다 풀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로그의 루트 x지? 자, 마무리 지을게. 그러면 이거니까 8분의 15가 되겠지. 야, 그럼 끝났네. 그럼 얘 얼마지 이게? 1 더하기 8분의 7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얘가 p가 되고 요 놈이 q가 되겠지. 아이, 두 문제 더 풀어야 되는데. 좀만 쉬자. 쉴게요. 자, 쉬자. 그러니까 뒤에 다섯 문제나 있어. 네. 25분에 나가야 돼. 25분? 55분. 알겠어. 몇 개 풀고, 할 게 많아. 몇 개 풀고, 취소하면 좀 나가자. 취소함수 좀 나가고.
오. 저도 5번 맞아가지고 바로 왔어요. 카카오보다 이쪽이 없네. 보내는 거? 나 지금 하는 거 있어. 나머지 펀치 모르겠다. 펀치 몰랐어. 오, 일단 수면 타임이야. 일어나! 일어나. 1시간 더 달려보자. 일어나. 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날도 해야 된다. 수요일 와야 돼. 까먹지 말고. 숙제가 수요일까지. 네, 수요일까지 하세요. 당연하지. 이제 평일에 하루가 끼니까는 숙제를 좀 많이 내줄 수 있겠다. 중간에 점검도, 좋은데? 점검 많이 하니까. 야, 오늘 내는 숙제는 기본적으로 상용로그까지 다 풀어보라고 낼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수요일까지 끝내오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제 놀 생각 하지 마. 딱 설날에만 며칠 쉬어. 설날에만. DT 한번 볼까? 야,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이야. 캐나다 같은데. 오? 만점? 지금. 아니, 우리만. 야, 씨, 오늘 DT 너무 쉬웠나? 우리 너무 그냥 비율 좀 때려 발표하는 거. 오, 유준. 상태 양호. 아니, 근데 이거 야, 오늘 DT 너무 쉬웠냐? 다들 막 한 개씩 풀리네? 써고? 근데 유준? 씨, 난이도 실패한 것 같은데? 뭔가? 야, 잘못 줬어. 유준이. 유준이랑 성철이. 오, 맞죠? 그럼 이거 네? 선생님 이거 오답노트에 써야 돼요? 오답도 써야 돼. 이따가 틀린 문제 좀 풀어줄게. 얘들아, 그 DT에서 틀린 문제들 있잖아. 칠판에서 풀어줄 테니까 오답노트에 좀 메꾸는 걸로 하고요. 오답노트 활용을 좀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너네 연습 문제 풀어오면 수요일날 풀어줄 건데 그거 오답노트에 써야 된다. 알겠지? 안 쓰기만 해. 자, 15번 봐봐. 자, 갈게. 발전 9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정수 부분이 3인 자연수의 개수. 역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일단 이걸 생각하는 게 맞아. 정수 부분이 3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000부터 만이니까 이게 몇 개지? 정확히? 9000개인가? 1000부터 만이니까 9000개 맞죠? 아니냐? 1000부터 만이잖아. 9000개. 조금 헷갈리나?
얘는 1000이고 얘는 만이니까 9000개 맞습니다. 역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역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역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지 않니? 다시 역수의 상용 로그가 마이너스 2. 얼마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니까 맞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얘들 또 막 오해할 것 같은데? 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겁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말할게.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예요. 네, 여러 번 얘기했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떤 소수를 이제 더할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살짝 커야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커야 된다. 소수 부분이 양수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소수 부분은 양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 양면에 음수를 하나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지? 그럼 정확히 90개 정도. 그럼 끝났지? 이쪽은 90개, 이쪽은 9,000개. 중국 따라왔네. 유준 따라왔나? 수지는? 따라온 거 맞아. 천천히. 괜찮죠? 넘어가. 밑에 문제 좀 읽어봐요. 16번, 17번 이런 거. 맞다, 성철아. 어저께 했던 수업 오늘 오후 수업이랑 거의 똑같거든? 그거 들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너가 시간 괜찮으면 들어도 되고 뭐 일정이 조금 바쁘다고 하면 안 들어도 돼. 뭐 있어 또? 영어가 많아 이렇게. 수업이 똑같아서. 자꾸 빠지니까. 아니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생일이라 가족끼리 밖에 남아 있어서 오늘 학원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 생일인데 어떻게? 예의 때문에 괜찮지. 16번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할까? 야 16번 할까 말까? 할 수 있겠니? 16번? 야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 진짜로. 야, 숫자만 달라. 숫자만. 진짜 숫자만 달라. 똑같아. 17번 하자. 17번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업이라서. 업이 좀 어렵더라고. 자, 17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y가 더 큰데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5래. 그러면 정수 부분이 5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있는데 정수 부분이 4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요 놈이 갑자기 이런 걸 원해.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통분하면 될 것 같은데? 어우, 중딩 문제. 이렇게 나오죠. 얘들아, 그럼 이제 끝났어. 이거의 범위를 찾으면 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요. 아, 근데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얘들아, 너네 이거랑 이거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 두 개 나누는 거의 범위 구할 수 있어? 헷갈리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헷갈려서 엇갈려야 되는데 일단 최대를 먼저 볼게요. 최대는 이쪽은 클수록 좋고 이쪽은 작을수록 좋지? 네. 최대로 가려면은 근데 등호가 이제 한쪽에는 없으니까 맥시멈이 10의 제곱이 최대가 되겠다. 맞죠? 최소로 가려면 이쪽은 이제 분자는 작아야 되고 분모는 커야 되니까 1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끝났네. 그러니까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으면 돼요. 99개? 아니구나. 98개구나. 그렇죠? 따라왔니? 됐냐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라고. 말처는 실거.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된다. 그리고 유제 문제 동그라미 다 쳐와. 진짜 오늘 잔소리 많이 한다. 유상, 동그라미 쳐와 유제 문제. 말처는 10번이요. 야, 이런 거는 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메모를 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 잡아서 메모를 좀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쓸게요. T제로가 초기 온도. T는 그러면 T분 온도.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 K는 뭔지 몰라. 그냥 상수라서. 근데 초기 온도가 20도라고 나와 있는데 초기 온도라는 게 T0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분의 9분이라는 게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65도? 365도라는 것도 있어. 365도는 T분 후의 온도니까 라지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화재가 발생한 지 A분 후의 온도는 710도. 그러면 경우를 그러니까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은데 8분의 9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화재가 발생한 지 A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8분의 9분이 지나면은 365도가 되는 거니까 T자리에 365도를 넣어주고 초기의 온도는 20도야. 더하고 K는 나도 뭔지 몰라. 로그가 하나 붙고요. 8T니까 지금 8T니까는 얘는 그러면 9 더하기 1이 되지 않나? 8T니까 맞지 그치? 그러면 얘는 20 더하기 로그 10은 1이니까 K. 끝났다. 그러면은 K는 345도죠? 345도. 근데 A분이 지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710도는 20도 하기. 근데 K가 방금 345라고 방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로그가 붙는데 지금 A분이 지난 거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8t니까 저 t자리에 A를 넣어준다면 8A 그치? 플러스 1.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설명도 A가 돼? 자 그러면은 빼면 얼마냐? 690은 345. 아, 2배 차이 나네? 끝났다. 요런 거는 보통 깔끔하게 약분하게끔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제 2배 차이 나니까 얘가 2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8A 더하기 1이 100. 이런 식으로. 어때? 설명 괜찮니? 네. 요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야,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읽어봐. 뭐 나 문제 더 풀어보자. 읽어봐요. 고감 문제 풀고 DT 문제 좀 같이 몇 개 보고 지수함수 오늘은 거의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냥 개념만 좀 잡아줄게요. 개념 좀 잡고 대신에 수요일날 수업을 좀 빡세게 해서 수요일날 4단원을 한번 다 나가보겠습니다. 수요일날. DT는 계속 하는 거죠. 네, DT는 계속 봐야지. 야, 읽어봐. 이거 마지막 문제. 아 오늘 진도 진짜 많아. 어떡하냐. 진도를 못 나갔어. 아 문제가 7줄이야. 이거 모의고사 보면 한 10 몇 줄 나온다. 야, 해석 안 돼요 나중에. 길어. 문제가 됐다 긴데. 이과 애들이 좀 잘하겠다. 투과 전 단색광의 세기에 대한 투과 후 세기의 비를 투과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되게 어렵지. 투과도. 약간 비문학 지문 푸는 느낌 아니야? 너네 국어 시간에 비문학 지문 푸니? 그런 거 안 하냐? 국어 시간에? 비문학 지문 같은 거 처음 들어봤어? 비문학 지문? 기만 좀 우리 안 하시나요? 그런 거 안 해? 아직 안 하고. 아직 학년이 낮아서 그런가? 기만. 비문학 지문이 진짜 어렵거든. 문학보다 비문학이 더 어려워. 그리고 국어쌤들이 비문학 진짜 싫어해. 왜? 지들이 못하니까. 아이고. 지들이 못하지. 왜냐면은 국어쌤이 무슨 과학을 알겠어. 비문학이 다 과학인데. 과학이랑 사회지문인데 걔네가 뭘 알겠어. 영어가 되는 영어 근데 이과 애들이 비문학을 더 잘해. 문과 애들보다. 문과 애들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비문학 하기 힘들어. K는 양의 상수. K는 양의 상수. 자,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한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매부를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다 처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4줄이잖아. 이 4줄을 요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너네가 이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 4줄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거를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4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다 써놨으니까 되게 편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메모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황이 지금 2개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길이가 L0이고 어쩌고 나오고 그 다음에 길이가 2L0이고 어쩌고 나오죠? 상황이 이제 2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도 2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보자. 가만히 있어. 투과도가 T1이지.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로그 T1는 마이너스 K 길이가 L0 농도가 3D0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맞지? T1은 마이너스 K L0 맞죠? 3D0 두 번째 투과도가 T2 로그 T2 길이가 잠깐만요 마이너스 K에 2L0 농도가 4D0
이런 것도 어려워. 4D 제로식. 근데 T12에 이런 관계식이 있나 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나는 좀 나누고서 들어갈래. 일단 나눌래.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상수가 지금 되게 많잖아. 나눠주면 이거 싹 다 약분되거든. K, L0, D0 다 약분되지. 그래서 일단 나누고 들어가자.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좀 따라와봐. 세부적인 계산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나눌게. 이게 아주 좋은 게 봐봐. 날라가고 날라가죠. 어우 땡큐. 싹 다 날라가잖아. 그럼 싹 다 날라가면서 8분의 3. 야, 이거 훨씬 깔끔하지 않니? 이거랑 비교가 안 되지. 훨씬 깔끔하지. 그 다음 생각하자. 잠시만요. 그 다음 생각할게. 근데 T2 자리에 이거를 대신 넣어도 될 것 같아. T2 자리에. 그렇지 않아? 왜냐면 문제에 저렇게 써있잖아. 문제에 보면은 문제에 T2가 저거랑 같다며 T1에 N제곱. 야 끝났다 씨. 이렇게 된다며. 문제에 저렇게 나와있잖아. 문제. 그러면 여기 이 N을 앞으로 뽑아 낸다고. 깔끔해. 또 약분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냥 그렇지. N분의 1이야. 끝났다. 어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 얘들아. 야 솔직히 이거 계산 그렇게 안 복잡해. 한 2줄이면 돼. 3줄이라고. 근데 너네 딱 봤을 때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문제에 압도당할 수가 있어. 야 풀이 과정을 잘 봐봐. 오히려 문제보다 풀이 과정이 더 짧지 않니? 안 그러냐? 풀이가 더 짧아. 야 문제는 8줄이야. 7줄이구나. 문제는 7줄이야. 문제는 7줄인데 풀이는 한 3줄 되잖아. 풀이가 오히려 더 짧다고. 내 글씨가 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요. 포인트 다시 말할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에다가 메모를 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는 투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고 들어가라고. 이게 포인트라고. 자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삼형로그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넘겨봐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너네가 수요일날 올 때까지 91쪽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수요일날 2시야. 수요일날 2시니까 2시까지 잘 오고요. 시간 맞춰서 오고. 지금 앞부분에 숙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것까지 다 깔끔하게 끝내와. 수요일날 올 때까지. 알겠지? 자꾸 밀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을 좀 넘어가봐. 근데 4단원이 얘들아 이게 단원이 지금 되게 무겁거든? 여기 보면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라는 단원인데 여기 단원이 지금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4단원이 36페이지인가? 그러니까 94부터 130까지가 4단원이거든 지금. 양도 되게 많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페이지도 그런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설명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원래는 오늘 앞에 그 1시간 동안 뻘짓 안 했으면은 한 107초까지는 나가려고 했었어. 개념 잡으면서. 근데 아까 지금 교재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DT 한두 개 정도만 풀고 함수 개념 좀 잡아줄게. 아니지. 얘들아 그 DT 꺼내봐. DT 꺼내봐. 야 DT 꺼내고 야 맞았어도 그냥 오답문제 다 써. 자 맞았어도 그냥 오답에 씁시다. DT 꺼내시고요. 자 맞았어도 쓰라고 얘기했다. 저기 진짜 안 되는 거 몇 개만 풀어보자. 아까 좀 많이 틀린 애 있지 않나? DT? 오늘 뭐 DT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거 몇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한두 개 정도만 풀고 뭐 하면 되지? 5번? 5번이나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DT 5번 한번 봐봐. (5번은) 지수로 풀 수도 있고요 로그로 풀 수도 있어요. 뭐로 푸는 게 좀 편해? 로그가 좀 더 편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6이고 이게 8이잖아.
그럼 A를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A는 로그 3의 16이라고. 그 다음에 6을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B는 로그 6의 8이라고. 근데 거기 보면 A랑 B랑 다 역수로 돌아가 있지. 아, 요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그럴 텐데. 앞으로 4랑 3이랑 뽑아내는 거 괜찮니?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따라오냐 다?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갈게. 4분의 A는 로그 3의 2. 예쁘게 풀어볼까? 3분의 B는 로그 6의 2. 근데 분명히 역수로 돌린다고. 왜냐면 밑이 서로 안 맞으니까. 역수로 돌려요. 그러면 A분의 4. 분모랑 분자를 뒤집으면 밑과 진수도 뒤집어진다. 알겠어? 분모랑 분자를 뒤집으면 밑과 진수도 뒤집는다. 그럼 얘도 B분의 3은 로그 2의 6이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거 두 개 서로 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됐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질문 있나? 다른 거 괜찮았어? 그러면 그 A가 4, 5의 3이잖아요. 그거를 A분의 1로 뒤집으면 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뒤집어 볼까? 네. 계속 얘기해. 그러면 4는 그냥 분모에 4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잠시만.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지. 그러면은 얘들아 이거 좀 봐봐. 그럼 2의 4제곱에 3이잖아. 그러면 이 4를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도 되지. 이렇게 가도 돼. 그러면 4분의 1이 빠지면서 아, 4분의 1을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4를 앞으로 이렇게 밖으로 뺀다고. 근데 빼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위에서 나갈 때는 분자로 내려가지만 이 밑에서 이제 앞으로 나갈 때는 분모로 간다고. 역수로 돌아서 나간다고.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4로 나가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나간다고. 이거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로그 한지 별로 안 돼서. 얘들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거 나는 4를 밖으로 뺀 다음에 4분의 A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A분의 1을 바로 역수로 돌려도 괜찮다?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이것도 된다고. 어떤 게 나은데? 이렇게 가는 게 나아? 이렇게 가는 게 나아? 별 차이 없나?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돼. 그 다음 또 5번 말고는 뭐가 안 되니? 아까 애들은 뭐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몇 번이었지? 4번이었나? 몇 번이었지? 5번 아니면 4번. 얘들아 또 뭐? 야 좀 DT 좀 틀렸다. 뭐 틀렸어? 4번? 자 4번 갈게요. 자 4번 한번 봐봐.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4번을 보면은 중간에 이해 안 되면 바로 얘기해야 된다. 4번은요 x가 이거잖아. 9의 x제곱인데 얘들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는 사실 그냥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거 진짜 쉽게 풀어볼게. 여기에다가 제곱하면은 여기에다가도 제곱하는 거 알고 있니?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갈게.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여기가 9의 x제곱이니까 아무래도 밑이 9인 게 좀 더 좋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제곱해. 아마 이렇게 푼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때? 그럼 끝났지. 그러면 9의 x제곱은 9의 로그 9의 이쁘다. 어때? 상당히 예쁘죠? 9의 x제곱이 나왔으니까 겁날 게 없지 않나? 뭐가 겁이 나? 끝났잖아.
이제 로그나 이거 로그 기호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역수로 돌려가지고 가면 돼요. 풀이 과정 잘 봐봐. 이런 느낌으로. 이거 말고 1, 2, 3번은 괜찮니? 안 해도 되나? 딴 거 더 없어요? 1, 2, 3번? 빨리 얘기해. 넘어간다. 없으면. 자, 오답부터는 다시 집어넣고 필기노트 꺼내봐. 필기노트. 자, 단원의 이름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오늘 뭐 다는 못하고요. 그냥 맥락만 좀 잡아줄게요. 자, 맥락만 좀 잡아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책에 있는 대로 좀 갈까? 지수함수의 뜻,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과 대칭이동, 최대칭. 와, 되게 많다. 자, 오늘의 단원 이름은 지수함수라고 합시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원래 이제 4단원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세트로 가는 건데 이게 한 번에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어렵다 보니까는 좀 잘라서 갈게요. 잘라서. 자,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정의를 이제 먼저 하고요. 정의를 먼저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좀 책에 있는 대로 좀 가줄게요.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갈게.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자, 요런 맥락으로 오늘 한번 가보자. 자, 개념은 다 잡을 수 있겠지. 그래도 한 30분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지수함수라. 자, 지수함수라는 거는 처음 보는 건데 x의 위치를 조금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해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익숙한 함수가 사실은 이런 거야. 뭐 fx는 x제곱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2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다들 이제 익숙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다루었던 함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는 그냥 하나같이 다 다항식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뭐 이제 뭐 y는 x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 x랑 y의 x의 위치를 좀 바꿔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 x의 제곱이 아니라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해봐. 처음 보는 거. 다시 말할게. x의 제곱이 아니고요 2의 x제곱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랑 3의 위치를 바꿨을 때 y는 3의 x제곱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면은 숫자랑 문자의 위치를 바꿔서 y는 뭐 4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y는 x의 a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런 위치를 바꿔서 y는 a의 x제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이제 일반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제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시인데 얘를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물론 얘를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지만 일단은 이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2의 x제곱이요. 그러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하면 돼. 함수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지수함수는. 그래서 x랑 y라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으면서 y의 숫자가 어떻게 될지를 관측을 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걸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은 이런 느낌을 한번 살려봐. 느낌이 어때? 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 확 커집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뭐 플러스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x에다가 0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1이 나와요. 맞죠? 일단 몇 개 한번 해볼게. 만약 이거 일종의 예시인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분의 1, 마3을 넣으면 8분의 1, 뭐 예를 들어서 마4를 넣으면 16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수함수의 정의 자체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이런 거를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써보면 어쨌든 이제 지수함수의 정의 자체는 이런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수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a에다가 양수를 줘요. a에다가 양수를 주고 a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붙여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자, 이런 조건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의 범위는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이제 y의 범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야.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야. 그럼 얘는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물론 x에다가 뭐 1, 2, 3, 4, 5, 6 이런 숫자를 넣으면 괜찮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만약에 fx라고 하자. 근데 만약에 f에 2분의 1을 넣어. 예를 들어서 그럼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를 정의를 할 때 이 y를 실수로 만들고 싶은 거야. y를 실수로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게 나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f 3분의 1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그럼 이런 숫자가 나오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f 4분의 1이야. 그럼 4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얘는 괜찮네. 얘는 괜찮은데 이런 건 이제 4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 함수값 자체는 실수가 아니라고. 함수값 자체는. 그래서 지수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익숙하게 봤던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y는 x세제곱 이런 건데 지수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위치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x가 들어가는 자리가 미세 자리에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수의, 그러니까 지수의 자리에 x가 들어간다고. 알겠니? 그래서 요거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요 차이가 되게 크다. 알겠어? 그래서 지수함수라는 것 자체는 요렇게 정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a에, 그러니까 미세 이런 조건을 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a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a에 양수 조건을 준다는 얘기죠. 일단은 요 지수함수의 정의 자체는 알겠죠? 그쵸? 요것도 물어볼까? 그럼 a는 왜 1이면 안 될까? 괜찮아. a는 왜 1이면 안 될까? 야, 수요일날 와야 돼. 수요일날. 알겠죠? a는 왜? 그치,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가 1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a가 1이면 fx는 1의 x제곱이니까 그냥 1이잖아. 그럼 함수값이 그냥 1로 나오니까 얘는 상수함수밖에 안 된다고. 딱히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수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주제. 요 그래프를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2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그려놨으니까 요거를 보면서 같이 한번 그려볼 거거든. 자, 여기를 지우고 자,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볼게. 요 그래프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야. 자, 이렇게 있는데 이 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x의 범위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여기가 기준이야, 얘들아. 여기. 어쨌든 0,1을 반드시 지날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봐. 이 점을 지나간다. 오케이? 0,1을 지나가. 여기 0,1.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각해봐. x가 커지지? 그럼 x가 커지면 y는 어떻게 된다고? 정말 빨리 커집니다. 이거 x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잖아? x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y는 계속 더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갈 때마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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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2배. 예를 들어서 x가 10이잖아? 그 y는 1024야. 엄청나게 빨리 커져. 2의 10제곱은 1024라서 저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도 계속 더블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잠깐만, 그다음 음수 쪽도 볼게요. 자, 음수도 봐봐. x가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저 왼쪽 라인으로 가요. 0보다 왼쪽으로 가면은 y는 어떻게 되니? 야, 관찰해. y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근데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x가 아무리 작아져도 y가 음수까지 줄어들까? 네. 아니지. y는 양수지. 근데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렇지. 손을 똑똑해 확실히. 다시 말할게요.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양수 상태를 유지하면서 줄어드니까 점점 x축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라인이 이렇게 이거 설명 이해가 되냐? 다시 말할게. x가 오른쪽으로 한 칸씩 막 가잖아. 갈 때마다 얘는 기하급수 쪽으로 막 올라가. 그리고 x가 이제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음수가 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0이 자꾸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약간 점근선. 맞아, 이거 점근선이야.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요런 것도 있는데 저기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요런 것도 한번 해봐.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상상을 한번 해봐. 얘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가 한번 볼까? 얘는 그래프 라인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니? y축 대칭. 빨라. 확실히 빨라. 안 가르쳐줬는데도 알아.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럼 사실 얘랑 얘랑은 y축 대칭이지. 근데 y축 대칭이긴 그런데 그거는 사실 조금 이따가 설명하려고 그랬어. 그거는 여기 대칭성에 관련된 건 이거 세 번째 주제라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물론 대칭인 거는 맞는데 숫자를 넣으면서 관찰을 조금 해볼게요. 대칭인 거는 맞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관찰해봐. 1, 2, 3, 4, 5, 6. 잠깐.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자. 이 숫자를 넣으면서 관찰을 하는 방법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이야. 그럼 2분의 1에 4분의 1에 8분의 1에 16분의 1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0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1이 나오지.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2, 4, 8, 16에 34, 32, 64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이제 관찰을 해봐요. x가 자꾸 커져. x가 커지면 오히려 이번엔 줄어들어. 근데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양수 상태를 유지해. 그 다음에 x가 작아지면은 오히려 커지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이 이 점은 지나가 0,1. 그럼 설명 이해가 돼?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y는 2 잠깐만 2분의 1의 x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라는 거는 이걸 이제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파란과 빨강은 지금 상황에서는 y축의 대칭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왜 y축의 대칭이냐면 지금 상황에선 이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잖아. 그럼 언제는 증가하고 언제는 감소할 것 같아? 한번 추론을 해봐. a가 1이면 안 되거든. 여기 보면은 a가 1이면 안 돼. 근데 a는 양수야. 그러면은 언제는 제가 파란색처럼 증가를 하고 언제는 빨간색처럼 감소를 할 것 같니?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얘들아, a가 1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를 하고요. a가 0부터 1 사이에 2분의 1 같이 0부터 1 사이의 숫자면은 감소를 합니다. 알겠죠? 그런 걸 이제 하나씩 다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 좀 다 지울게. 지우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자.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쓸게요. 타이틀을 이렇게 잡자. 자, 그래프 관찰하기라고 할게.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증감을 볼 건데 방금도 말했듯이 이 지수함수를 일반적으로 y는 a의 x제곱이라고 나타냈는데 얘가 증가를 할 수도 있고 감소를 할 수도 있거든. 증감을 먼저 보면은. 근데 언제 증가하냐면은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를 해. 기본적으로. 근데 a가 0부터 1 사이면은 감소를 하지.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은 요런 거를 생각하면 되고 0부터 1 사이라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관찰을 좀 많이 해볼 건데 얘는 지금 함수잖아. 함수니까는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정의역은 다시 말해서 x값의 범위인데 그러면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지금 그래프를 봐봐 한번. x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 이쪽으로 계속 가고 이쪽으로 계속 가죠. 그래서 x값의 범위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데 y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그쵸? 양의 실수 전체.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이랑 공역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찰을 좀 해보자. 다른 거 좀 눈에 들어오는 거 있어? 또 어떤 특징 같은 거 눈에 들어오는 거 없어? 아까 너네 입으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칠판에 안 쓴 거 중에서 대칭성도 있고 점근선이 있잖아. 지금 X축에 자꾸 달라붙죠. 그쵸? 그러니까 파랑이 됐든 빨강이 됐든 X축에 달라붙잖아. 그래서 그런 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야. 이런 걸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찰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런 지수함수에서는 반드시 A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점. 4번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네 번째로 뭐를 알 수 있냐면 무조건 0,1을 지나요. A값에 관계가 없이. 맞죠? 0,1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0,1이랑 조금 비슷한데 1,a도 지나가. 그러니까 0,1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1,a 그래서 0,1을 지나고 1,a도 지납니다. 맞죠?
정의역, 공역, 치역 다 했고 점근선 했고 진감 했고 지나가는 점 했고 이 정도면 기본적인 거는 다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게.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요걸 생각해봤는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탄소하는 게 조금 애매한데. 잠시만. 그냥 요런 거 한번 생각해봐.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2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을 비교하면 3의 x제곱이 얘가 더 급하게 커지고요. 더 급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3의 x제곱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마카 색깔이 3개밖에 없어. 자 3의 x제곱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3의 x제곱. 그래서 2의 x제곱보다 3의 x제곱이 더 급하게 커지고 급하게 줄어들어. 차이 좀 알겠죠? 그러면 또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2분의 1의 x제곱이랑 3분의 1의 x제곱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폭이 3분의 맞아. 얘가 더 급하게 커지고 급하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숫자가 더 커질수록 이게 더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형을 갖습니다. 이 설명은 좀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증감도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x나 y의 범위도 알 수가 있고, 점근선도 알 수 있고, 반드시 지나가는 점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볼게요. 세 번째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관찰해보자. 자, 이거 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자. 오늘은 개념 설명만 해주고 마치는 걸로 할 텐데 너희가 수요일날 오면은 쭉 연결을 해서 4단원을 끝까지 한번 나가보자고. 수요일날. 자, 세 번째 주제로 이동하는 거를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약간 유리함수 그래프 공부할 때 좀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 좋은데, 일반화를 시켜주는 것보다는 예시를 좀 많이 들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자. 자, 일단은 기준은 뭐로 잡을 거냐면 항상 쉬운 거 이렇게 잡을게. 자, 2의 x제곱이 기준입니다. 자, 예시는 항상 쉽게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 더하기 1이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자, 예시를 좀 많이 들어줄게요. 얘는 그러면 왼쪽의 그래프를, 그러니까 저 기준 그래프를 어떻게 바꾼 거네? y축으로. 그치, 위로 한 칸 올리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위로 한 칸 올라가잖아. 그러면 점근선도 위로 한 칸 올라가요. 점근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설명 이해가 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움직일 건데, 저 파란색 그래프를 밑으로 두 칸 내리는 거지. 그러면 점근선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 자, 점근선 조심해라. 따라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점이 0,1이 기준이었잖아. 근데 밑으로 두 칸을 내려가니까 0,-1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모양으로 가겠지. 오케이? 자, 요런 모양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좌우로 조금 움직여보자.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인 거거든? 근데 사실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거의 똑같아. 다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위아래로 움직이면 많이 바뀌어. 너네도 보면 알겠지만 정근선 자체가 틀어지니까. 근데 왼쪽 오른쪽은 솔직히 크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쟤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칸 민다고 생각해봐. 자, 이 파란색을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사실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대신에 이 점 좌표는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 자체는 거의 똑같아요. 대신에 이 점의 좌표는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설명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으면 2분의 1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보자. 몇 개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거 아니다. 그냥 어차피 지금 이거 설명이 다 끊겨서 점검을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하자. 요거는 내용 설명을 쭉 이어서 해줄게. 수요일날 거의 뭐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수요일날 쭉 다시 이어서 해줄 테니까 일단은 수요일날 올 때까지 상용 놓고 좀 제발 끝내봐. 알겠지? 그 뒤에 뭐 유형 문제나 연습 문제 이런 거 다 풀어오시고요. C단계는 풀 필요 없어. B단계까지만 깔끔하게 풀어오면 질문 먼저 받고 4단원 깔끔하게 들어가자. 얘들아, 그러면은 91쪽 펼쳐봐. 91쪽. 그 다음에 오늘 필기노트랑 오답노트 좀 다 꺼내봐요. 오늘 했던 거. 그래서 오늘 도장만 찍고 마무리 짓자. 집에 가서 상용 로고 좀 풀어봐. 아, 도장이 너무 커. 도장을 매일 찍어야지. 일로 줘. 그다음에 오답도. 오케이. 자, 집에 가서 상용 로고 좀 풀어보자. 다시 한번 읽어봐. 집에 가서. 아, 오답. 필기랑 오답이랑 다 꺼내봐봐. 이거는 방금 했던 거는 어차피 수요일에 거의 처음부터 다시 나가야 돼. 어차피 거의 못했어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필기랑 오답이요. 이거 그 다음에 펼쳐줘. 그 다음에 이거 상용 로고 끝에. 아니 지금 어디를 쓰는 거야 도대체. 여기잖아. C는 하지 마. C는 왜냐면 너무 어려워. C는 안 했어. C는 하지 마. 그 다음에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오다. 오케이. C는 하지 마. 풀어와. 할 수 있겠어? 내일 와서도 질문 좀 하고. 알겠지? 오케이. 내일 보강 오는 친구들은 와서 질문 좀 많이 해. 질문 다 찍었나? 네. 찍었죠? 고생했다. 여기까지 하자. 잘 가. 고생했다. 수업이 몇 시까지예요? 2시에서 5시 45분. 잘 가.